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제가 난생 처음 애플 제품을 사보게 돼서 이렇게 언박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상당히 강성 애플 까였는데 애플 제품을 싫어했던 건 아니고요. 애플이랑 회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패드를 좀 사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에어 3세대를 살까 아니면은 곧 나온다는 7세대를 살까 해가지고 존버를 해봤는데 존버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3세대를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고민했던 내용을 공유해 드리면은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구매를 한 제품은요, 아이패드 에어 3세대랑 애플 펜슬 1세대예요. 사실 애플 펜슬이 필요해서 아이패드를 구매한 거라서 사긴 샀는데 이거 충전하는 방식이 상당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에. 그리고 저는 필기나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주로 샀기 때문에 이 힐링 실드 종이 질감 이거 필름을 구입을 했습니다. 종이 질감 이 필름이 단점이 상당히 많아요. 화질도 많이 저하가 되고 또 마모가 되다 보니까 좀 필기하면은 이 액정 필름도 닦아내야 되고 또 애플 펜슬 펜속 자체도 얘가 많이 마모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필기를 하는 느낌을 낼 때, 그림 그리는 느낌을 낼 때 상당히 좋다고 해서 일단 한번 써보고 너무 안 좋다 싶으면은 이 펜팁은 또 구매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구매를 하고 영 아니다 싶으면 이제 떼내고 다른 필름을 부착을 하든가 아니면 부착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해보든가 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언박싱을 해볼게요. 따란. 야, 이거 애플 제품 이거 뭐 언박싱 하는 건 많이 봤는데 제가 해보기 또 처음이네요. 여기 화살표를 따라서 해가지고 짜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패드 저는 골드로 샀어요. 에어 3세대 64기가 골드 제품이고, 그 다음에 안에는 뭐 카드 같은 거 들어있고, 충전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10W가 들어있습니다. 단자는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상당히 심플하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진짜 충전하는 게 이건 개판이라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비닐도 이렇게 해서 사과다. 야, 내가 애플 제품을 사다니.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필름을 붙여볼까요? 이 힐링 실드 필름은요, 여기 필름 이거에다가 뒷면 보호하는 또 필름 2장을 줬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부착을 안 할 생각이고요. 이거만 부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티커랑 닦는 거랑 이제 기포 빼는 것도 줬는데 닦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벌써 얘네가 먼지가 좀 막 붙어요. 지금 열면서 집안에는 먼지가 날아다니는데 요거 카메라 보통 렌즈 청소할 때 쓰는 블로우인데 요것도 상당히 쓸모가 있습니다. 이거 액정 보호 필름을 붙이실 때는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온 정신을 집중해서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뭐 깔끔하게 붙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떼보도록. 이거 뗄 때도 조심해야지. 잘 떼면 아이고, 어이씨. 나 이 필름 붙이는 게 제일 싫어. 약간 정말 조금 삐뚤어지긴 했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거 다 버려야지. 뭐야 이거, 전원이 배터리가 없잖아. 세상에. 기계 팔면서 배터리도 충전 안 시켜주는 센스 보소.
이런 전선 같은 것도 종이로 이렇게 잘 감싸져 있네요. 이게 애플 감성인가? 아시죠? 이 라이트닝 이걸로 충전하려면요, 이 C.2로 충전을 하려면은 상당히 끔찍합니다. 이게 적어도 4시간 정도는 충전을 해야 돼요. 오, 된다. 야, 이거 켜진다. 자, 그럼 다음은 애플 펜슬 요거를 해볼게요. 자, 당기면은 여기 뭐가 들어있지? 여기 펜팁이 좀 있네. 여기 이렇게 젠더가 있네요. 이게 나 몰랐는데 이거 무조건 똥침을 싸가지고 충전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 라이트닝 충전 코드 꼽아가지고 애플 펜슬 이거 충전할 수 있는 젠더를 줍니다. 몰랐어. 맨날 똥집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충전 방식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잖아. 뭐야? 짜잔. 얘도 뭔가 비닐로 싸져 있는데 어떻게 벗기는 거냐? 우차. 됐다. 짠. 이게 그 말로만 들어본 애플 펜슬이구만. 매장에서 사용해 봤는데 아니네. 여기 보니까 91% 충전이 돼 있어요. 제가 키는 법을 몰라서 못 켰나 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애플 제품은 처음 사봐가지고. 야, 이거 언박싱 하는 것도 되게 힘드네요.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제품을 보자면은 이 아이펜슬은 잡아보면은 꽤나 묵직합니다. 두께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마트 키보드인지 뭔지 그거 쓰는 단자 왼쪽에 있고, 또 오른쪽에는 버튼 2개 있고, 위에는 이어폰 단자가 있어요. 다행히 얘는 에어팟을 사지 않아도 쓸 수 있는데 나중에 언젠가 에어팟 사게 되겠죠 뭐. 그리고 그 문제 스피커가 듀얼로 스테레오 있긴 한데 이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잡고 볼 때는 약간 스테레오 느낌이 얼추 나긴 하는데, 이렇게 가로로 볼 때는 소리가 여기서만 납니다. 오른쪽에서만 나요. 그래서 이거를 양쪽에서 스테레오 듣고 싶으면은 스피커가 4개 있는 프로 모델을 사시면 되는데, 걔는 가격이 100만원이 넘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프로는 제꼈기 때문에 에어 3세대랑 7세대를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7세대 128기가 모델이랑 에어 3세대 64기가 모델이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쿠팡에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쿠팡 기준으로는 58만원 정도 나와요. 물론 7세대 32기가는 싸죠. 그건 거의 40만원대까지 내려가는데, 근데 요즘 세상에 32기가짜리 제품 파는 게 어딨어. 그건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한 것 같아요, 애플이. 다들 사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고, 그 사전 예약 판매라고 얼마 전에 쿠팡에서 이거 굉장히 싸게 판매를 했어요. 10% 정도 할인을 해주고, 거기다가 4%에서 6% 정도 더 그 쿠팡 캐시 같은 거 적립을 해주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7세대가 만약에 제가 그걸로 샀으면 조금 더 한 8만원 정도 저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에어 3세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저는 요거를 샀던 게 그림을 그리고 넷플릭스 정도 보려고 샀는데, 그림 그린다는 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강의 같은 거 진행을 할 때 화면 오른쪽 상단에다가 그림 자료나 사진을 띄워놓고 강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에 맞는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또 저작권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못 찾을 때는 내가 직접 그림 자료를 그리자 해가지고 이걸 구매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7세대 같은 경우는 액정 패널이 좀 형편없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됐어요. 그렇다고 진짜 제가 그림을 엄청 많이 그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7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를 하면은 액정 표면이랑 실제 화면이랑 약간의 그 유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펜촉이랑 실제 선이 그어지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거슬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매장에 방문해서 실제로 6세대 모델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어요. 처음 몇 번 해본 상태에서 체감이 될 정도였으니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당연히 훨씬 더 체감이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미네이트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애플이 상당히 패널에 대해서는 많이 강점이 있으면서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맹신하는 분들 많거든요. 물론 그거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보급기라고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안 좋은 패널을 넣어주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인데 애당초 7세대가 사골이 너무 심해서 약간 기분이 나쁘잖아요. 많은 분들이 치명타로 찍는 게 이 7세대 같은 경우에는 액정이 10.1인치가 넘어가서
MS 오피스 어플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굳이 사용하지 않지만은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물론 기분 나쁜 거 말고도 에어 3세대를 선택을 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아까 필기를 하기 위한 디스플레이가 가장 컸지만은 그거 말고도 7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이 10W 충전기를 이용해서 라이트닝으로 충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느립니다, 그게. 완충하는데 리뷰를 보니까 거의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기계 충전하는데 4시간씩 걸리는 게 어딨어요. 이게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면은 더 빨리 충전할 수 있는데, 물론 저는 고속 충전기를 살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에어 3세대 쓰는 것도 사실 충전 면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는데, 만약에 제가 맥북이라도 사는 날 어느 이제 케이블만 이제 사면은 충전이 되잖아요, 고속 충전이. 그런데 7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천적으로 그게 봉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7세대가 6세대에 비해서 램이 1기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에어 3세대랑 똑같이 3기가예요. 하지만 칩셋 차이 때문인지 칩셋이 이 경우에는 12가 들어가고 거기는 A10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리뷰를 보면은 결국에는 에어 3가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또 배터리 성능도 결국에는 에어3가 좋더라고요. 제가 실험하는 영상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15에서 한 25% 정도는 에어가 좀 더 배터리 성능이 좋은 걸로 결론이 다 났어요. 저는 이런 몇 가지 차이가 내장 메모리 64기가 더 많은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에어 3세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7세대 128기가랑 에어 3세대 64기가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고려를 했는데요. 제가 애플 제품을 사겠다고 고민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갤럭시 5G가 저를 배반을 했기 때문인데, 제가 이제 갤럭시 갤10 5G 모델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델만, 갤10 나머지 모든 모델은 SD카드가 삽입이 되는데 5G 모델만 삽입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모르고 사왔다가 정말 그날 으악 하고 엄청 고통스러워 했거든요. 제가 모르고 샀기 때문에 512기가 모델을 산 것도 아니고 256기가를 샀었는데, 사실 256기가로도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보통 500은 있어야 좀 여유로운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트리밍 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었어요. 단말기에 사진이나 영상을 넣지 않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거를 이제 유료로 결제를 해가지고 다달이 얼마 내면서 그 사진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그 동영상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이걸 넣어서 봤는데 요즘에 누가 이걸 넣어서 봐요. 대부분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그걸 스트리밍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스트리밍으로 주로 사용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은 64기가로도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32기가는 너무 32기가 너무 심했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어플은 마음대로 깔아야지. 32기가면요, 어플 잘못 까면은 용량이 끝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플은 내 맘대로 깔고 또 내가 작업한 저작물 정도는 저장할 수 있어야 그게 되지. 32기가는 미친 거 아니야? 아무튼 이상이 제가 존버를 실패하고 7세대를 포기하고 에어 3세대를 구입을 하게 된 이유였고요. 오늘 언박싱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 영상이 만약에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